한 남자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그의 지친 어깨를 비춥니다. 한때는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사회의 역군이었던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독이 느껴집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혹은 미래의 우리 아버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그중 50대와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50대 남성의 고독사가 여성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은 어째서 인생의 후반전에서 이토록 혹독한 외로움에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50대, 60대 남성들이 겪는 고독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이자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이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는 곧 친구였고 회식 자리는 삶의 애환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남성들의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이 거대한 직장이라는 나무에 촘촘히 얽힌 가지와 같았습니다. 일과 인간관계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유지되었죠. 하지만 은퇴라는 칼날이 이 나무의 기둥을 베어내는 순간 수십 년간 맺어왔던 모든 관계의 가지들이 한꺼번에 잘려나갑니다. 평생을 바친 조직에서 나온 순간 그들은 광활한 사회에 홀로 남겨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성들의 경우 은퇴 후에도 지역 공동체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카페에 가보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년 여성들의 모습은 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 또한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익숙했던 관계의 울타리가 사라지자 속수무책으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여야 할 가정에서의 소외감입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은 가족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녀들은 성장하여 각자의 세계를 만들고 아버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언제부턴가 자식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일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가끔 용돈이 필요할 때 찾는 조금은 멀고 어려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평생 쌓아온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남편이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서운한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남편들을 젖은 낙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빗자루로 쓸어도 땅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젖은 낙엽처럼 아내에게만 의존하며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을 빗댄 말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조차 기댈 곳을 잃어버린 남성들은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개인 파산 신청자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혼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은퇴 후 사업에 실패하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면 그 타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친구에게 술 한 잔 사주기도,
경조사를 챙기기도 부담스러워지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마치 구멍난 배에 물이 차오르듯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을 더 깊고 어두운 고립의 바다로 가라앉게 만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의 변화, 바로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50대 이후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신체적 활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노인은 수치가 높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몸속에서는 우울과 무기력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가정적, 경제적 어려움의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까지 겹치면서 그들의 외로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이렇게 사방이 막힌 듯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주변에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존심과 체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50대, 60대 남성들은 평생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든 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가도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모습 보이면 한심하게 생각하겠지 하는 생각에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은 고립의 감옥에 가두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입니다. 평생 직장 동료 외에는 깊은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부족하기에 은퇴 후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깊은 외로움의 가장 극단적이고 고통스러운 형태는 아마도 평생의 동반자를 잃었을 때 찾아올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60대 남성이 올린 유튜브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마침내 아내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자유가 되었다 였습니다. 영상은 이 남성이 30년 넘게 아내와 함께하며 외출할 때마다 기다려야 하고 짐을 들어줘야 했던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는지를 토로하는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아내가 죽으면 친구들과 마음껏 술도 마시고 새로운 연애도 하며 자유를 만끽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극심한 상실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5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귀찮아졌고 혼자서는 식당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홀로 맥주를 마시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아직 건강하게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은 수많은 남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계절이 바뀔 때마다 챙겨주는 옷,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던 잔소리. 당연하게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삶을 지탱해온 기둥이었음을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마지막 대화가 아무거나라며 짜증 섞인 대답이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아내가 챙겨주던 약을 이제는 스스로 챙겨 먹어야 하는데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할지 몰라 매일 약 봉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인다고 합니다. 아내라는 존재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의 일상 그 자체를 만들어가는 공동 작가와도 같았습니다. 그 작가가 사라지자 남편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는 길을 잃고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외로움의 터널에도 끝은 있을까요? 다행히 길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갈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의 작은 노력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또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에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같이 산책할 사람, 가을인데 단풍 보러 갈 사람 등 소소한 모임을 통해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퇴직 후 무력감에 시달리다 우연히 지역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땀 흘리며 산을 오르고 정상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는 작은 용기가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책을 통해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제2의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문 밖으로 나서는 첫걸음을 떼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가족, 특히 아내의 따뜻한 관심입니다. 남편의 고립을 풀어줄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이 쥐고 있습니다. 퇴직 후 말수가 줄어든 남편이 걱정되었던 한 아내는 매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작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영화 다시 볼래요?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남편도 아내의 꾸준한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내일 같이 공원에 갈래? 라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남편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남편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곁에 내가 함께 있다는 따뜻한 신호만으로도 남편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적 지원 시스템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가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플러스 포털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보, 문화생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길을 찾기 막막할 때 이런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0대, 60대 남성 여러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족과 사회를 위해 바친 지난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작은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계속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우리 주변의 아버지, 남편,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삶에 따뜻한 빛을 더할. 한 남자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그의 지친 어깨를 비춥니다. 한때는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사회의 역군이었던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독이 느껴집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혹은 미래의 우리 아버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그중 50대와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50대 남성의 고독사가 여성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은 어째서 인생의 후반전에서 이토록 혹독한 외로움에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50대, 60대 남성들이 겪는 고독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이자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이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는 곧 친구였고 회식 자리는 삶의 애환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남성들의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이 거대한 직장이라는 나무에 촘촘히 얽힌 가지와 같았습니다. 일과 인간관계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유지되었죠. 하지만 은퇴라는 칼날이 이 나무의 기둥을 베어내는 순간 수십 년간 맺어왔던 모든 관계의 가지들이 한꺼번에 잘려나갑니다. 평생을 바친 조직에서 나온 순간 그들은 광활한 사회에 홀로 남겨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성들의 경우 은퇴 후에도 지역 공동체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카페에 가보면 3, 4, 5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년 여성들의 모습은 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 또한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익숙했던 관계의 울타리가 사라지자 속수무책으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여야 할 가정에서의 소외감입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은 가족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녀들은 성장하여 각자의 세계를 만들고 아버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언제부턴가 자식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일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가끔 용돈이 필요할 때 찾는 조금은 멀고 어려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평생 쌓아온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남편이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서운한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남편들을 젖은 낙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빗자루로 쓸어도 땅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젖은 낙엽처럼 아내에게만 의존하며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을 빗댄 말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조차 기댈 곳을 잃어버린 남성들은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개인 파산 신청자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혼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은퇴 후 사업에 실패하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면 그 타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친구에게 술 한 잔 사주기도, 경조사를 챙기기도 부담스러워지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마치 구멍난 배에 물이 차오르듯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을 더 깊고 어두운 고립의 바다로 가라앉게 만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의 변화, 바로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50대 이후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신체적 활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노인은 수치가 높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몸속에서는 우울과 무기력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가정적, 경제적 어려움의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까지 겹치면서 그들의 외로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이렇게 사방이 막힌 듯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주변에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존심과 체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50대, 60대 남성들은 평생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든 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가도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모습 보이면 한심하게 생각하겠지 하는 생각에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은 고립의 감옥에 가두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입니다. 평생 직장 동료 외에는 깊은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부족하기에 은퇴 후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깊은 외로움의 가장 극단적이고 고통스러운 형태는 아마도 평생의 동반자를 잃었을 때 찾아올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60대 남성이 올린 유튜브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마침내 아내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자유가 되었다 였습니다. 영상은 이 남성이 30년 넘게 아내와 함께하며 외출할 때마다 기다려야 하고 짐을 들어줘야 했던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는지를 토로하는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아내가 죽으면 친구들과 마음껏 술도 마시고 새로운 연애도 하며 자유를 만끽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극심한 상실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5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귀찮아졌고 혼자서는 식당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홀로 맥주를 마시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아직 건강하게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은 수많은 남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계절이 바뀔 때마다 챙겨주는 옷,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던 잔소리. 당연하게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삶을 지탱해온 기둥이었음을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마지막 대화가 아무거나라며 짜증 섞인 대답이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아내가 챙겨주던 약을 이제는 스스로 챙겨 먹어야 하는데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할지 몰라 매일 약 봉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인다고 합니다. 아내라는 존재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의 일상 그 자체를 만들어가는 공동 작가와도 같았습니다. 그 작가가 사라지자 남편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는 길을 잃고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외로움의 터널에도 끝은 있을까요? 다행히 길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갈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의 작은 노력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또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에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같이 산책할 사람, 가을인데 단풍 보러 갈 사람 등 소소한 모임을 통해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퇴직 후 무력감에 시달리다 우연히 지역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땀 흘리며 산을 오르고 정상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는 작은 용기가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책을 통해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제2의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문 밖으로 나서는 첫걸음을 떼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가족, 특히 아내의 따뜻한 관심입니다. 남편의 고립을 풀어줄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이 쥐고 있습니다. 퇴직 후 말수가 줄어든 남편이 걱정되었던 한 아내는 매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작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영화 다시 볼래요?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남편도 아내의 꾸준한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내일 같이 공원에 갈래? 라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남편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남편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곁에 내가 함께 있다는 따뜻한 신호만으로도 남편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적 지원 시스템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가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플러스 포털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보, 문화생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길을 찾기 막막할 때 이런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0대, 60대 남성 여러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족과 사회를 위해 바친 지난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작은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계속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우리 주변의 아버지, 남편,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삶에 따뜻한 빛을 더할. 한 남자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그의 지친 어깨를 비춥니다. 한때는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사회의 역군이었던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독이 느껴집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혹은 미래의 우리 아버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그중 50대와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50대 남성의 고독사가 여성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은 어째서 인생의 후반전에서 이토록 혹독한 외로움에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50대, 60대 남성들이 겪는 고독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이자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이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는 곧 친구였고 회식 자리는 삶의 애환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남성들의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이 거대한 직장이라는 나무에 촘촘히 얽힌 가지와 같았습니다. 일과 인간관계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유지되었죠. 하지만 은퇴라는 칼날이 이 나무의 기둥을 베어내는 순간 수십 년간 맺어왔던 모든 관계의 가지들이 한꺼번에 잘려나갑니다. 평생을 바친 조직에서 나온 순간 그들은 광활한 사회에 홀로 남겨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성들의 경우 은퇴 후에도 지역 공동체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카페에 가보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년 여성들의 모습은 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 또한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익숙했던 관계의 울타리가 사라지자 속수무책으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여야 할 가정에서의 소외감입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은 가족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녀들은 성장하여 각자의 세계를 만들고 아버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언제부턴가 자식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일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가끔 용돈이 필요할 때 찾는 조금은 멀고 어려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평생 쌓아온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남편이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서운한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남편들을 젖은 낙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빗자루로 쓸어도 땅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젖은 낙엽처럼 아내에게만 의존하며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을 빗댄 말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조차 기댈 곳을 잃어버린 남성들은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개인 파산 신청자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혼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은퇴 후 사업에 실패하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면 그 타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친구에게 술 한 잔 사주기도, 경조사를 챙기기도 부담스러워지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마치 구멍난 배에 물이 차오르듯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을 더 깊고 어두운 고립의 바다로 가라앉게 만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의 변화, 바로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50대 이후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신체적 활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노인은 수치가 높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몸속에서는 우울과 무기력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가정적, 경제적 어려움에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까지 겹치면서 그들의 외로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이렇게 사방이 막힌 듯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주변에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존심과 체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50대, 60대 남성들은 평생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든 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가도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모습 보이면 한심하게 생각하겠지 하는 생각에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은 고립의 감옥에 가두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입니다. 평생 직장 동료 외에는 깊은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부족하기에 은퇴 후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깊은 외로움의 가장 극단적이고 고통스러운 형태는 아마도 평생의 동반자를 잃었을 때 찾아올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60대 남성이 올린 유튜브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마침내 아내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자유가 되었다 였습니다. 영상은 이 남성이 30년 넘게 아내와 함께하며 외출할 때마다 기다려야 하고 짐을 들어줘야 했던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는지를 토로하는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아내가 죽으면 친구들과 마음껏 술도 마시고 새로운 연애도 하며 자유를 만끽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극심한 상실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5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귀찮아졌고 혼자서는 식당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홀로 맥주를 마시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아직 건강하게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은 수많은 남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계절이 바뀔 때마다 챙겨주는 옷,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던 잔소리. 당연하게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삶을 지탱해온 기둥이었음을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마지막 대화가 아무거나라며 짜증 섞인 대답이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아내가 챙겨주던 약을 이제는 스스로 챙겨 먹어야 하는데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할지 몰라 매일 약 봉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인다고 합니다. 아내라는 존재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의 일상 그 자체를 만들어가는 공동 작가와도 같았습니다. 그 작가가 사라지자 남편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는 길을 잃고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외로움의 터널에도 끝은 있을까요? 다행히 길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갈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의 작은 노력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또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에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산책할 사람, 가을인데 단풍 보러 갈 사람 등 소소한 모임을 통해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퇴직 후 무력감에 시달리다 우연히 지역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땀 흘리며 산을 오르고 정상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는 작은 용기가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책을 통해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제2의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문 밖으로 나서는 첫걸음을 떼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가족, 특히 아내의 따뜻한 관심입니다. 남편의 고립을 풀어줄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이 쥐고 있습니다. 퇴직 후 말수가 줄어든 남편이 걱정되었던 한 아내는 매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작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영화 다시 볼래요?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남편도 아내의 꾸준한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내일 같이 공원에 갈래? 라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남편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남편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곁에 내가 함께 있다는 따뜻한 신호만으로도 남편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적 지원 시스템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가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플러스 포털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보, 문화생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길을 찾기 막막할 때 이런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0대, 60대 남성 여러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족과 사회를 위해 바친 지난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작은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계속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우리 주변의 아버지, 남편, 친구에게 공유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삶에 따뜻한 빛을 더할. 한 남자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그의 지친 어깨를 비춥니다. 한때는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사회의 역군이었던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독이 느껴집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혹은 미래의 우리 아버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그중 50대와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50대 남성의 고독사가 여성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은 어째서 인생의 후반전에서 이토록 혹독한 외로움에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50대, 60대 남성들이 겪는 고독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이자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이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는 곧 친구였고 회식 자리는 삶의 애환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남성들의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이 거대한 직장이라는 나무에 촘촘히 얽힌 가지와 같았습니다. 일과 인간관계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유지되었죠. 하지만 은퇴라는 칼날이 이 나무의 기둥을 베어내는 순간 수십 년간 맺어왔던 모든 관계의 가지들이 한꺼번에 잘려나갑니다. 평생을 바친 조직에서 나온 순간 그들은 광활한 사회에 홀로 남겨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성들의 경우 은퇴 후에도 지역 공동체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카페에 가보면 3, 4, 5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년 여성들의 모습은 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 또한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익숙했던 관계의 울타리가 사라지자 속수무책으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여야 할 가정에서의 소외감입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은 가족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녀들은 성장하여 각자의 세계를 만들고 아버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언제부턴가 자식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일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가끔 용돈이 필요할 때 찾는 조금은 멀고 어려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평생 쌓아온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남편이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서운한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남편들을 젖은 낙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빗자루로 쓸어도 땅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젖은 낙엽처럼 아내에게만 의존하며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을 빗댄 말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조차 기댈 곳을 잃어버린 남성들은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개인 파산 신청자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혼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은퇴 후 사업에 실패하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면 그 타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친구에게 술 한 잔 사주기도, 경조사를 챙기기도 부담스러워지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마치 구멍난 배에 물이 차오르듯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을 더 깊고 어두운 고립의 바다로 가라앉게 만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의 변화, 바로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50대 이후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신체적 활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노인은 수치가 높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몸속에서는 우울과 무기력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가정적, 경제적 어려움에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까지 겹치면서 그들의 외로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이렇게 사방이 막힌 듯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주변에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존심과 체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50대, 60대 남성들은 평생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든 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가도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모습 보이면 한심하게 생각하겠지 하는 생각에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은 고립의 감옥에 가두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입니다. 평생 직장 동료 외에는 깊은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부족하기에 은퇴 후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깊은 외로움의 가장 극단적이고 고통스러운 형태는 아마도 평생의 동반자를 잃었을 때 찾아올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60대 남성이 올린 유튜브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마침내 아내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자유가 되었다 였습니다. 영상은 이 남성이 30년 넘게 아내와 함께하며 외출할 때마다 기다려야 하고 짐을 들어줘야 했던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는지를 토로하는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아내가 죽으면 친구들과 마음껏 술도 마시고 새로운 연애도 하며 자유를 만끽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극심한 상실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5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귀찮아졌고 혼자서는 식당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홀로 맥주를 마시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아직 건강하게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은 수많은 남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계절이 바뀔 때마다 챙겨주는 옷,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던 잔소리. 당연하게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삶을 지탱해온 기둥이었음을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마지막 대화가 아무거나라며 짜증 섞인 대답이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아내가 챙겨주던 약을 이제는 스스로 챙겨 먹어야 하는데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할지 몰라 매일 약 봉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인다고 합니다. 아내라는 존재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의 일상 그 자체를 만들어가는 공동 작가와도 같았습니다. 그 작가가 사라지자 남편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는 길을 잃고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외로움의 터널에도 끝은 있을까요? 다행히 길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갈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의 작은 노력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또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에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산책할 사람, 가을인데 단풍 보러 갈 사람 등 소소한 모임을 통해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퇴직 후 무력감에 시달리다 우연히 지역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땀 흘리며 산을 오르고 정상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는 작은 용기가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책을 통해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제2의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문 밖으로 나서는 첫걸음을 떼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가족, 특히 아내의 따뜻한 관심입니다. 남편의 고립을 풀어줄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이 쥐고 있습니다. 퇴직 후 말수가 줄어든 남편이 걱정되었던 한 아내는 매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작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영화 다시 볼래요?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남편도 아내의 꾸준한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내일 같이 공원에 갈래? 라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남편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남편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곁에 내가 함께 있다는 따뜻한 신호만으로도 남편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적 지원 시스템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가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플러스 포털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보, 문화생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길을 찾기 막막할 때 이런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0대, 60대 남성 여러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족과 사회를 위해 바친 지난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작은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계속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우리 주변의 아버지, 남편, 친구에게 공유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삶에 따뜻한 빛을 더할. 한 남자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그의 지친 어깨를 비춥니다. 한때는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사회의 역군이었던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독이 느껴집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혹은 미래의 우리 아버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그중 50대와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50대 남성의 고독사가 여성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은 어째서 인생의 후반전에서 이토록 혹독한 외로움에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50대,
60대 남성들이 겪는 고독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이자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이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